자, 그러면 그 판의 구조를 조금 더 구조론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판의 경계는 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는 그 수렴형 경계, 그 다음에 발산형 경계, 보존형 경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관련되어 있는 그 사이트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고 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의 경계는 판의 이동 속도와 방향에 따라서 수렴형, 발산형, 보존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이미 이름에서 대략적인 내용은 알 수 있습니다. 발산형 경계는 발산되고 있는 거. 자, 수렴형 경계는 수렴되고 있는 거. 자, 보존형 경계는 둘도 아니고 보존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자세히 보면 발산형 경계는 판과 판이 갈라져서 멀어지는 경계를 발산형 경계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는 가까워지는 경계, 판과 판이 부딪혀서 가까워지는 경계를 수렴형 경계라고 불러줍니다. 자, 종류는 충돌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섭입형이 있는데 충돌형은 두 개의 판이 충돌하는 거고 섭입형은 하나가 아예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자, 보존형 경계는 수렴형 경계와 그 다음에 발산형 경계랑 다르게 어긋나는 곳이기 때문에 생성되거나 발산형 경계처럼 생성이 되거나 수렴형 경계처럼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판의 경계 종류를 봤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했던 이 지도의 그 중요 위치의 명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 자, 각 위치의 명칭 중에 A는 자, 선생님이 클릭하기 전에 한번 어떤 건지 공부해 봤으면 얘기해 보세요. 자, 보면 외우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흰색이 있기 때문에 지대가 높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산맥, 산이구나. 그렇죠? 여기는 습곡산맥이라고 불러주는 건데 히말라야 산맥을 얘기해 줍니다. 자, 그다음 B. 자, B는 자, 일본 열도와 매우 가깝게 되어 있는데 일본 열도를 우리는 보통 호상 열도라고 불러줍니다. 자, 호상이라는 뜻은 활 등처럼 휘어진 섬의 집합체를 호상 열도라고 불러주는데 호상이 활 등의 그 모습을 얘기해 주는 거고 열도는 그 섬의 집합체를 열도라고 불러줍니다. 자, 우리는 반도라고 불러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은 대륙이라고 불러주죠. 우리 각 나라의 그 지형을 보고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 자, 여기는 자, 지금 그림을 보면 이렇게 선이 나타내는 부분이 그 판과 판의 경계 사이인데 이 C 부분은 자, 태평양에 있는 자, 여기 있는 태평양에 있는 해령이라고 불러주면 됩니다. 자, 전 시간에 봤듯이 해령은 그 해저 확장설에서 멘틀의 상하부 온도차에 의한 대류 현상에 의해서 각각 판이 양쪽으로 멀어지면서 생성이 되는 곳인데 태평양에 있기 때문에 태평양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중앙에 있기 때문에 중앙해령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는 자, 똑같죠. 여기 보면 이렇게 연하게 흰 색깔이 보이는데 여기도 산맥이 되고 안데스 산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E는 자, 변환단층이라고 불러주는 곳인데요. 여기는 변환단층은 보존형 경계의 예로 판과 판이 서로 벌어지거나 부딪히는 것이 아니고 어긋나 있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F는 똑같이 C와 같이 생각해 주면 되는데 F는 그 대서양에 있는 중앙해령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G는 동아프리카 열곡대인데 조금 자세하게 보면 자, 우리 이따가 어차피 볼 거긴 하지만 자, 요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보면 자, 다시 보면 요 위치를 얘기해 주는데 여기를 조금 확대해서 보면 여기를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동아프리카 쪽에 긴 산맥처럼 계곡처럼 생긴 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동아프리카 열곡대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리고 자, 남은 자, H 이 부분은 자, 변환단층인데 작년에 영어로 나왔던 산 안드레아스 단층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변환단층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경계를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수렴형 경계, 자, 두 번째는 발산형 경계, 세 번째는 보존형 경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을 구분해 보면 수렴형 경계는 수렴하게 되려면 서로가 부딪혀야 되겠죠. 그래서 두 판이 서로 가까워져서 부딪히는 곳이 되고,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곳입니다. 만나야지 부딪히게 되고, 부딪히다 보면은 한쪽은 밑으로 가거나 아니면 또 양쪽이 부딪혀도 부딪히는 부분 중에 일부는 밑으로 가기 때문에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곳에서 섭입형과 충돌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섭입형은 해양판이 대륙판 또는 다른 해양판 밑으로 들어가는 것. 자, 아까 그림을 잠깐 본 게 있었는데, 자, 요런 게 됩니다. 충돌형은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히는 거. 하지만 부딪히다 보면은 두께 차이도 있고 힘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한쪽이 밀려 올라가고 한쪽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또 반대로 섭입형은 아예 한쪽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밑으로 이렇게 충돌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을 섭입형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러면 자, 섭입형이나 충돌형 두 가지 수렴형 경계 모두 지각 변동인 화산과 지진 중에 지진이 생기게 되는데, 섭입형은, 자, 다시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섭입형은 해양판이라고 하는 밀도가 좀 작은 판이 대륙판 밑으로 아예 들어가기 때문에 더 많은 열과 압력에 의해서 마그마가 생성이 되고, 그 마그마가 밖으로 분출이 되기 때문에 화산이라고 하는 지각 변동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습곡산맥, 아까 봤던 그 지도에 습곡산맥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자, 호상열도, 자, 호상열도도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또 자, 충돌형에서는 당연히 부딪히기 때문에 지진이 생기기도 하는데, 대륙판과 대륙판은 화산은 잘 만들지 않고 지진이라는 지각 변동만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곳에서는 습곡산맥인 히말라야 산맥이 충돌형 수렴형 경계의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자, 또 발산형 경계는 두 판이 그러면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멀어지는 경계가 되고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이 되겠죠. 자, 이 곳은 지각 변동은 발산형 경계 아까 봤듯이 자, 화산이 생기게 됩니다. 자, 왜냐면 해령에서는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상승하는 곳이기 때문에 멘틀 대류가 상승하다 내부에 있는 마그마가 용출돼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화산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갈라져서 서로 멀어지는 현상 자체가 지각의 변동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지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생성되는 곳은 해령이 있는데, 자, 태평양과 대서양의 중앙 해령도 있고, 조금 특이한 현상이긴 하지만 동아프리카에 있는 열곡대도 발산형 경계의 예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는 둘도 아닌, 그러니까 가까워지는 것도 아닌 멀어지는 것도 아닌 두 판이 서로 어긋나게 스쳐가는 경계를 보존형 경계라고 불러주는데, 이쪽에서는 지진만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생성되는 지형은 변환단층이라고 불러주는 지형이 되는데, 자, 그림을 보면, 자, 실제로 그 단층 중에 산 안드레아스 단층은 영화로 많이 나왔었죠. 자, 보면 자, 요렇게 어긋나는 이 부분을 변환단층이라고 불러주는데, 이 변환단층의 길이가 길어지면 지진의 크기도 엄청 세지고, 그 다음에 단층에 의한 현상으로 주변이 지진파가 많이 전달되기 때문에 큰 자연재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